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4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STX 중공업을 인수하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이제 대형 엔진뿐 아니라 중소형 엔진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게 된 HD 한국조선해양. 슈퍼사이클 진입을 앞둔 조선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번 인수 가격이나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비용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많이 커버링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너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조선의 중간 지수에서죠.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용 엔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인 그 파인트리 파트너스와 STX 중공업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HD 한국조선해양은 파인트리 파트너스가 보유한 STX 중공업 주식 그리고 3자 배정으로 받은 주식까지 합해서 모두 이제 합해서 813억 원 정도 인수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로써 STX 중공업 지분 35%를 보유한 이제 일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잘 아신 대로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선박용 엔진과 조선 기자재 사업이 주력인 분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경영 방식을 보니까 STX 중공업 독립 경영 체제로 갔습니다. 일단 이건 다행인 것 같고요.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지원하고 이중 연료 엔진이나 디젤 엔진이나 제품별 생산 라인을 전문화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주인이 생겼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인수를 통한 시너지와 메리트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M&A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아무래도 최대한 싸게 사는 게 낫겠죠. 싸게 사서 시너지를 높게 뽑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격도 무리되지 않습니다. 813억 정도면 충분히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고요. 조건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당장 주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확답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인수 가격이 절대 나쁘지 않은 가격대이니 전반적인 시너지 효과하며 인수 가격대하며 적절한 아주 그냥 이상적인 M&A였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수 기대감이 오를 수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의 추가적인 상승 룸이 좀 궁금합니다. 이권희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인수로 HD 한국조선해양이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워낙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라인업 하나를 더 늘렸다,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사가 이제 시사하는 의미, 이 사건이 시사하는 이 이벤트가 시사하는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선박용 엔진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조선업이 굉장히 지금 고부가 가치 선박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고부가 가치가 아닌 좀 저가의 선박들은 중국 조선업체들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중국 선박 업체들이 보면 엔진에 대해서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국내 엔진 업체들이 엔진을 좀 오히려 이제 파는 형태, 수출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딱 4군데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이 엔진 사업부를 갖고 있고요. 거긴 주로 이제 중대형 엔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STX 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중소형 엔진을 주로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이거는 대형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HSD 엔진 같은 경우 이미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인수를 했죠. 그만큼 이제 엔진 사업부에 엔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 친환경 엔진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엔진 관련된 기업들 4군데 회사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 사실은 지금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인이 없죠.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데 또 이제 어디로 인수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HSD 엔진이라든지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새 주인을 만나면서 오히려 이제 R&D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겼다라는 부분에서는 향후에 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선박 엔진 관련 종목들을 한번 주목해 보자라면서 STX 중공업, STX 엔진, HSD 엔진, HD 현대중공업 좀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달궈지고 또 달궈져 아주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2차 전지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두 그룹이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또 에코프로비엠 임원들의 주식 매도 공시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나온 거죠?
예, 어저께 장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네네. 이제 에코프로 BM의 전 대표였습니다. 김병윤 대표가 올해까지 이제 올 3월까지 에코프로 BM의 대표였다가 에코프로 그룹의 또 다른 이제 그 상장을 준비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쪽에 대표를 맡고 계신데 에코프로 BM의 김병훈 대표가 약 그 2만 5천 주를 매도를 했고 임원들은 이제 한 주만 매도를 해도 공시를 해야 되는데 동시에 매도 단가도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단가를 보면 49만 6,200원. 그러니까 거의 에코프로 BM의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김병훈 대표의 매도 금액만 보면 한 124억 원쯤 되고요. 그리고 김병훈 대표 말고도 김홍관 전무, 이경섭 상무, 박지영 상무 등이 일제히 1000주, 90주, 700주씩을 각각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본인들의 사재를 자산을 증식을 위해서 현금화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매도를 했는데 그 한 가지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에코프로가 MSCI 언제 편입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에코프로 BM은 MSCI 편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근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개인들이 이제 차익 실현하는 것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권유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필립 피셔의 책을 봐도 개인 투자가들이나 어떤 투자가든지 자기 여유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제 투자를 하면 이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 차익 실현을 권유를 하고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에코프로나 2차전지 그룹이 이제 장기적으로 유망하다 보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투자하신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이나 개인 여유 자금을 떼서 적금 붙듯이 이제 꾸준히 투자하시는 거를 권유를 해드리는데 또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에코프로 BM의 그 공매도 물량이 지난 며칠간에 걸쳐서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는 세력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감원에서 많이 달라진 것 중 하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최근에도 이제 그 징계를 가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공매도 물량은 시장 조성자들이 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건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올라갈 때 그 하한선은 저는 이제 미국 전기차 침투율이 40%에 도달하면 그때는 더 이상 성장이 좀 멈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40% 안 됐기 때문에 향후로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키움증권에 한해서만 서베이를 한 것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개인의 평균 매수 단가가 1일에서 25일 사이 보면은 34만 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에코프로비엠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찍었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만약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 하면은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뜨겁디 뜨거운 에코프로 BM 소식 짚어봤는데요. 뭐 임원들의 주식 매도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워낙 또 공매도 잔고량도 지금 쌓이고 있는 만큼 항상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양극재에 퍼져 있던 온기, 동박에도 부디 이어지길 SKC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SKC의 자회사죠. SK 넥실리스가 일본 도요타 통상과 손을 잡고 북미 2차 전지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두 기업 간의 협업,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미 2차 전지 사업은 전반적으로 미래 성장 사업이 대세다라고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SKC의 자회사인 SK 넥실리스가 토요타의 자회사인 토요타 통상과 결국 미국에서 같이 합작해서 우리가 동박을 만듭시다라고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자, 미국 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전기차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사가 합작된 법인이 이제 동박을 만들면은 단순하게 토요타만 제공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SK온 그리고 일본이 파나소닉까지도 동박을 공급합니다. 아무래도 양극재, 음극재, 특히 음극재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동박이. 그래서 결국은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라는 즉 미국에 진출한다는 것이고 2025년도에 공장의 완공이 목표인데요. 그때부터 뭐가 나오죠? 바로 미국의 IRA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SKC는 지금 토요타 통상과 합작하는데 토요타가 어떤 회사입니까? 일본 기업 아닙니까? 일본이 해외에서 다른 국가들과 합작한다는 게 굉장히 드물다 그럽니다. 그만큼 보수적이라는 시각인데 SKC의
안정성하고 생산에 대한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본다면은 SKC 당분간은 우리의 관심사항이 돼야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최근 SKC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주가를 보면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과연 무엇이 좀 해소가 되어야 SKC의 주가가 시원하게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건희 부장님. 일단 주가 어제 이게 낮에 나온 뉴스인데 생각보다 주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뉴스에 반영을 못한다는 건 아직까지 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SKC가 그동안 보면 그 좋은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고 있고 숫자가 안 찍히다 보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고 있고, 여전히 근데 바닥은 좀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사 내용을 중요한 건 물론 그 까다로운 일본 기업과 같이 합작 법인을 만든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도요타뿐만 아니라 도요타도 이제 급하죠. 사실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급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SKC가 미국에다 북미에 이제 이 공장을 짓는데 본인 돈뿐만 아니라 도요타가 같이 합작 법인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이유는 IRA 법안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게 부품, 재료가 아니라 부품이 돼버리면 미국 내 생산, 북미에 생산되지 않으면 사실은 IRA 리스크를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좋은 수를 좀 뒀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북미 쪽에서는 동박 생산량이 연간 1,000만 톤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미국 회사들,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미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도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동박이라든지 알루미늄 박 같은 게 굉장히 좀 필요하겠죠. 사마 알루미늄이 이제 알루미늄 박을 북미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고 주가가 지금 거의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SKC는 이제 저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완성해 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도체 ISC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동박 사업도 지금 나올 게 나왔죠. 이제 결국엔 북미 진출을 한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트가 잘 구성된다라고 하면 한 6개월 뒤, 1년 뒤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은 잡았지만은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가 좀 만연하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볼 포인트 3가지를 또 짚어주셨어요. SKC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한번 좀 하반기에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소식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 오늘 리포트 나왔는데요. 목표가가 무려 57%나 상향 조정됐습니다. WCP가 삼성 SDI와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을 대량 공급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다가 엔캠은 또 전해질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해서 기업을 인수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2차 전지 소재 기업 뉴스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2가지 소식 한꺼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WCP 얘기인데요. 일단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 SDI와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 대량 공급을 추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TDL 지분을 55%를 198억에 인수했다는 그런 2가지 소식이 나왔는데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리막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이제 전해액과 함께 배터리 4대 핵심 소재다라는 부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배터리 총 원가의 한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양극재가 보통 한 40% 내외가 되는데 양극재에 이어서 2번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40억 제곱미터 분량의 분리막을 공급한 내용의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40억 제곱미터 규모의 분리막은 보통 전기차 한 530만 대 정도 들어가니까 이걸 역산하면 최소한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MOU를 넘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MOU가 다가 아니고요. 진짜 이게 숫자로 찍히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 정도면 거의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일단 특이점은 공급 지역에 미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WCP 미국 진출은 사실상 거의 확정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엔캠이 2차 전지 개발 및 제조업 등 업체인
TDL의 지분을 198억 원어치 이제 취득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주식 취득 후에 엔캠의 TDL 지분이 한 54.6%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식의 취득 예정일은 오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취득 목적은 당연히 전액 소재 기술 확보 그리고 ESS 분야 사업 확대라고 좀 나와 있는데 참고로 TDL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죠. 이제 전문 기업으로 장외 시장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는 기업이고 일단은 현재 실적은 안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 안정화가 쉽지 않은 기업인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3월 달에 프리 IPO 라운드에 참여를 했었던 투자자 기준으로 에쿼티 밸류가 한 600억에서 700억 수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이게 사실 다 참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제 프리 IP 라운드와 다르게 실공모에서는 이 회사가 원하는 수치가 한 3천억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프리 IPO 라운드에서 700억인데 이게 원하는 게 3천억이니까 갭은 좀 있는데요. 일단 이게 이 갭을 메꿔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이제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밸류에 대한 업다운이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갭이 좀 크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과는 뭐 별개로 어쨌든 엔캠이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뉴스 쫙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어제 기존 2차 전지 주도주들의 약진뿐 아니라 네이버의 급등도 눈부셨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엇갈리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전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가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2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종합주가 지수를 3,000포인트 돌파하는데 1등 공신이었죠.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두 기업이 성장주라는 캐터고리에서는 공통점인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죠. 그만큼 낙폭이 컸다는 겁니다. 거의 2년 동안 네이버나 카카오는 각각 50%, 60%의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난 7월 달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달 기준에 해서 19% 반등에 성공했죠. 반면 카카오는 불과 0.6%밖에 반등을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두 가지로 꼽히는데요. 첫째, 실적 차이입니다. 네이버는 그래도 증권사들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긍정적 실적을 낸 반면에 카카오는 아직 그런 좋은 실적을 못 내고 있고요. 바로 AI입니다. 지금 자료에 하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AI에 대한 진출 여부 그리고 성공 여부가 양사의 가격 차이를 더 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그러면 지금 카카오는 나쁘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락폭으로 보면 카카오가 낙폭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매도의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언제 진입하느냐는 조금 더 한 달 동안 8월 달은 좀 지켜보시고 진입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전략 전망까지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실적 하나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현대차그룹 광고 계열사죠. 이노션이 2분기 성적표를 내놨는데 성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주목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어제 장중 전략금 마감을 하면서 그 현대차 주가가 안 가는 이유는 테슬라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가 엄청나게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최고 전기차 기업을 참 치킨 게임 벌이는 현대차가 힘들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현대차가 마케팅으로 물량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마케팅을 하면 이노션이 광고기획사, 현대차 그룹의 광고기획사입니다. 그래서 이노션에 대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1%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조는 사실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면 이노션이 매출은 4,968억 거의 5천억이고 YOY는 22.5%, 영업이익은 6.5%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비계열사, 이노션이 당연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만 이제 매출 올리진 않고 비계열사 비중이 34%에서 28%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뛰었는데 비계열사 비중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현대기아차에 대한 광고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백그라운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노션에 대한 그 주주 구성인데 주주 구성이 정성희 고문, 정의선 회장의 누나입니다. 정성희 고문이 18%, 현대차 정몽구 지단이 9%, 정의선 회장이 2%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0% 육박하는 이제 대주주 지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반드시 고배당을 하고 싶은 이제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주식을 갖다가 그 배당금을 갖다 쉐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노션이 올해 계속 주가는 올라가 있지만 매출이 계속 성장한다면 고배당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점 이노션이 올해 YTD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불과 1.37%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전혀 이런
그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참고로 목표 주가 5만 8천 원 제시했는데 그 미국 법인에 대한 실적은 계속 유망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인에 대한 실적이 이노션으로 잡힐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하반기 또 내년까지는 이노션의 매출과 전망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 오늘 이노션에 대해서 목표가 5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네요. 리포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시죠. 8월의 첫 거래일이 맞는 오늘 8월 증시 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은 좀 박스권 장세에 들어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7월 달은 2차 전지로 시작해서 2차 전지로 끝났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드디어는 900포인트 돌파하는데 2차 전지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은 보는 시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스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잠시 뒤에 자료 나오겠습니다만 각 증권사들마다 박스권을 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수의 고점은 금년 고점이 2,650을 돌파하는 2,75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업종이 갔냐인데 7월 달처럼 2차 전지의 일변도로 쏠림으로 갈 것인가 그렇게 보질 않고 있는 게 대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2차 전지는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고 지금 자료 나오고 있죠. 이 종목들이 뭐냐면요. 예상 실적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기대치보다 좋아졌는데 아직 주가 상승은 크지 않았다는 거죠. 펄어비스라든가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HD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메디톡스, 코롱인도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은 기대치보다 좋게 나오는데 아직 주가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 종목군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8월 이건희 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섹터와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일단 뭐 8월에 박스권 장세 뭐 예측 이거는 뭐 지나봐야 알겠는데 사실 원래 8월 달이 항상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기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 2차 전지 내에서도 뭐 동박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동안 못 올랐던 기업들에 대한 소외된 섹터 쪽이 올라오고 있고요. 장비도 올라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좀 훈풍이 좀 불고 있다. 그동안 좀 양극재 중심으로 양극재라든지 리튬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숨고르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쪽이 이제 워낙 시총이 크니까 그 다른 이제 그 내 섹터 내에서도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종목들이 올라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라든지 뭐 건설, 기계 이쪽을 뭐 소프트웨어 이쪽을 주목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게임 쪽에서 펄어비스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콘솔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펄어비스가 언급됐던 이유는 결국에 이제 콘솔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관련돼서 뭐 지금 수주가 뭐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한양 ENG가 어제 공시를 했는데 납기일이 뭐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이미 미리 주고 뭐 공시가 늦게 나온 거죠. 계약서를 늦게 쓴 건데. 지금 결국에는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이제 미국의 공장을 투자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은 장비주들한테 또 한번 훈풍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증설 이슈가 HBM 관련된 증설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이제 소외받았던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 관련 그룹 중에 SK그룹이 들어가 있죠. 다 올랐습니다. LS까지 올랐는데 사실 SK는 못 올랐죠. SK온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정제 마진도 이제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어느 정도의 추가 상승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이제 그 조선주들도 한번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꾸준히 가는 기업은 HD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소외받은 업종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 효성 TN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 거 보면 실적은 안 좋았는데 오히려 지금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거는 결국에 이제 뭐 효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 특수 원단이라든지 특수 소재에 대한 탄소 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